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핵무기를 10배로 늘리기를 원했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모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가 또 가짜뉴스를 전한다고 트윗했습니다. 천재들의 모임 맨사가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사이에 누구의 IQ가 높은지 테스트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잡지 포브스의 부자 랭킹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수많은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해 세금 감면안과 제조업 부흥을 홍보합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이 굴뚝 연기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인식입니다. 헐리우드 최고의 영화 제작자가 성학대 혐의가 확실해지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됐습니다. 언론사, 피해자, 영화계 모두에서 그동안 묻어뒀던 사연들을 이제서야 꺼내면서 제작자 와인스타인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신의 소속사가 아닌 다른 매체와 와인스타인 관련 기사를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아 페로와 우디 알렌의 아들입니다. NFL 선수들의 무릎 꿇기에서 대통령이 이기고 있습니다. NFL 커미셔너가 선수들이 모두 일어설 것을 말했고 다음 주 구단주들이 최종 결정합니다. NFL 커미셔너의 결정에 대해 노예주다, 표현의 자유 위반이다 이런 반발 섞인 말도 나옵니다. 축구 세계 랭킹 28위인 미국이 랭킹 99위 국가에 져서 미국 축구팀은 내년의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북가주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이 넘습니다. 7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노 부부가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 뉴스는 미국에서는 탑뉴스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포커스를 두는 것과는 또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요. 그리고 두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대통령이 아직 미국 안에서나 세계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한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한다는 잡지 포브스의 편집장의 얘기는 굉장히 주목됩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혹시 기사를 잘못 갖고 온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맨 앞부분을 빼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네,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지금의 10배로 늘리기를 원한다. 오늘 아침에 MBC 방송이 자세히 보도를 했고 MBC 방송이 이 뉴스를 보도를 하면서 모든 케이블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올해 노벨 평화상도 비핵화를 원하는 조직을 쭉 세계에 막 수많은 국가들끼리 만들어서 그런 조약을 또 미리 기초해서 그 조약에 서명을 하게 하는 그런 단체 ICAN이 받았습니다. 수상자가 됐습니다. 이제 시상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는 핵무기 줄여라 하면서 미국은 10배로 늘리기를 원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겁니다. 7월 20일에 국가안보 리더들과의 미팅에서였었다. MBC 방송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안보 리더에는 국방장관도 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던 미팅입니다. 한반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쪽으로부터 미국이 느끼고 있는 위협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대통령이 이제 전문가로부터 전부 브리핑을 받고 했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슬라이드 쇼를 보고 나서 지금 핵무기에 10배로 늘려야지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슬라이드가 1960년대 미국의 핵무기가 얼마나 있었는가? 3만 개도 넘잖아요. 그 당시에는 3만 2천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지금 백악관에서도 이런 아주 고위급 어떤 책임자의 미팅에서도 차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은 미국 핵탄개가
4,0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주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자 그 슬라이드 쇼를 쭉 설명한 관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미국의 핵 능력이 1960년보다 훨씬 강하다. 1960년대가 피크였잖아요. 계속 구소련과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갈 때까지 가다가 너무 힘들고 안 되겠고 위험하고 돈 낭비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이 그것을 조절을 해서 뭐 3분의 1 정도로 한다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관계자가 피크 때인 1960년에 뭐 32,000개가 넘는 것보다 지금 4,000개의 이 핵탄두가 훨씬 그 영향력은 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10배를 늘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팅이 끝난 뒤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모런이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10배 늘리라고 하니까 틸러슨 국무장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방 관계자들이 너무 놀랬고 핵탄두를 늘리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국가 안보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해력이 너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2번 놀랐고 국무장관이 모런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10배로 늘리라고 하니까 또 그 슬라이드를 설명을 한 관계자가 늘릴 때의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국제 그 핵무기 단축 조약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곧 국제 무기 경쟁으로 이끌어져서 결국은 미국도 또 쓰지도 않을 핵무기라는 것은 그 억제력이니까요. 쓰지도 않을 무기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안전하게 또 뭐 보호하고 이런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소비를 합니다. 등등을 설명을 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기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한다던가 지금 의회에 일단 시간을 주고 검토하라고 하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이 테헤란에서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시절에 그 핵 개발을 중지하고 하는 대신에 그동안 오랜 동안 그 이란의 자산을 미국이 동결했었던 것 풀어주고 또 이제 인질 교환 같은 것도 하고 숫자는 이란 사람들이 훨씬 많고 미국 사람들이 불과 몇 명이었고요. 이제 그랬는데 테헤란이 이미 그 핵무기 경쟁이 무기 경쟁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미팅에서 다 그 얘기가 됐었죠. 그게 7월 20일의 미팅이었답니다. 그리고 7월 19일 그 전날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지금 상황실 그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 상황실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는 정말로 중요한 다른 나라에도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이렇게 그 군사력을 쓰는 것과 군사적인 전략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7월 29일에 백악관 상황실에 군 관계자를 쭉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령관이 지금 뭐 전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해고해야 된다 이런 말도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말에 대해서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의견이 반대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 뒤에 이제 핵탄두 뭐 10배 늘려라 하는 7월 20일에 국방부의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에 있던 사람이 MBC의 뉴스를 흘린 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뉴스가 다 흘러나오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나 군 관계자들이 이 상황에서 핵무기를 현재의 10배로 늘리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지만 그래도 뭐 대통령의 지시니까 국방부에서는 지금 핵 리뷰를 하고 있다 하는 여기까지가 지금 MBC 방송의 대체적인 오늘 좀 긴 내용을 제가 좀 축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HR 맥메스터가 이제 국가 그 안보 관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고를 한 겁니다. 언론에 국가 안보에 관해서 정부에서 토의 중인 것에 대해서 말하면 매국적인 행위다.
이제 앞서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게 이제 새어 나갔으니까는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미팅이 끝나고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정말 그 바보 얼간이 아니야 모런이라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게 지금 MBC 방송의 보도였고, 그리고 그때 국방부에서의 그 미팅이 2시간 동안 있었는데 굉장히 긴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탑 멤버 중에 탑 멤버 아니었겠어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말로 서로 그 익스체인지 하는 그 싸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까지도 오늘 M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의 그 군사력에 관한 그 하나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그 대통령은 이제 이 같은 MBC 방송의 보도가 있고 많은 방송이 인용을 해서 전하자 또다시 그 트윗을 했습니다. 아침 6시 45분에 MBC는 CNN이다. MBC equal CNN 하면서 페이크 뉴스 소설을 쓴다 하더니 이제 10분 뒤에 또 하나 모든 그 MBC를 통해서 나오는 MBC 네트워크 뭐 MSNBC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런 가짜 뉴스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들이 지금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적절한가? 이렇게 썼는데 나라를 위해서 나쁘다라고 하면서 무슨 라이센스를 말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MBC 방송이 그 뭐 여러 가지 그 통신에 대한 뭐 새로운 것을 뭐 합병하라고 한다던가 합병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뉴스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말하는 다만 그 라이센스의 챌린지 도전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 다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뭐 artistic license 그 말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journalistic license 뭐 어떤 그 저널리스트들의 특권 뭐 보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추정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journalistic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그게 적절한가, 그냥 라이센스에 지금 뭐 도전하는데 뭐 그게 적절한가 이 정도로만 아무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 보도가 맞는지 대통령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내가 그 핵무기의 그 능력을 10배로 늘리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이 옳은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오겠죠. 이게 이제 군사력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시각이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얼마나 그 숫자와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을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전해드렸어요. 잡지 포브스와 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지금 국무장관이 나를 얼간이라고 바보라고 전응하라고 말했을 리가 없는데 페이크 뉴스가 보도를 한 건데,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그 테스트를 IQ 테스트를 할 것이다. 누가 이기는지는 뭐 본인이 이긴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한 그 단어 하나하나는 제가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인터뷰를 했었던 그 포브스의 기자가 이제 편집도 하고 있는데요. 그 포브스에서 랜달 레인 씨가 어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녁에는 그 MSNBC의 브라이언 윌리엄스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도 그 포브스에서 워낙에 그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딜메이커, 비즈니스맨이라기보다는 딜메이커다. 비즈니스맨은 뭐 어떠한 물건도 만들어내고 등등 하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브랜드네임을 가지고 불리고 딜을 하고 그 브랜드네임의 그 로열티를 받고 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해서 제가 어제 이 말씀 드리면서 많은 얘기를 좀 그 스킵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대통령이 딜메이커로서 숫자에 너무나 그 집착을 한다. 이것이 앞으로 국정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이제 그 주목을 해야지 된다 하는 뜻으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어제 인터뷰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요. 해서 그 MSNBC의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도중에 이 그 대통령을 인터뷰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숫자에 너무나 대통령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잡지 포브스는 매년 대통령과 연례 레슬링을 했어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잡지 포브스가 세계 뭐 400대 부자 리스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부자 랭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몇 등을 해야지 되는지, 몇 등을 해야 더 올라가야지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그 포브스의
트럼프에게 어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35년 동안 포브스에서 보아온 그런 사람들 누구보다도 포브스의 부자 그 랭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지 포브스의 Donald Trump cares more about where he ranks on the Forbes 400 than anyone in our 35-year history. There have been about 1,600 people that have cycled through the Forbes 400. And number one in terms of the person who really cares where he falls is Donald Trump. 넘버 원이라고 하는군요. 도대체 내가 몇 등인지를 가장 그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숫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요. 브라이언 윌리엄스고요. Of all the people whose wealth you have listed, and some of it is educated speculation based on available documents, you said one person on the list has kind of called to litigate the findings. Yes, and it's an annual, we wrestle with them annually, and we said 네, 뭐 연례 정말 레슬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Donald Trump cares more about where he ranks on the Forbes 400 than anyone in our 35-year history. There have been about 1,600 people that have cycled through the Forbes 400. And number one in terms of the person who really cares where he falls is Donald Trump. We used to have.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그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대통령의 여러 그 국정 능력에 이 같은 캐릭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식 때 관중이 몇 명인지 여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여론조사가 나쁘면 그 여론조사를 한 기구나 미디어를 굉장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t explains his obsession about crowd size. It explains why every time there's a bad poll, he attacks the messenger. Donald Trump's somebody, he's a businessman who always has been about the gut. 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었을 때도 언제나 본능의 것, his gut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인데 데이터를 보고 총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자신의 것, 본능과 넘버로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트럼프의 백에는 본능과 넘버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 같다 하고 포브스의 그 대통령을 인터뷰한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장관과 자신과의 이슈에서도 IQ가 누가 높은지 재보면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보도를 해드리면서 많은 그 내용 가운데 도대체 대통령의 IQ가 몇이냐, 대통령의 지금 부인과 첫 번째 부인과 서로 뭐 내가 진짜 퍼스트 레이디라느니 아니라느니 그것이 누구는 농담으로 했고 누구는 그것을 너무 시리어스하게 대응하고 이런 얘기를 정말로 전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캐릭터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지금 계속 대비를 해봐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맨사에서도 당장 오늘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IQ 검사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 맨사가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 대변인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테스트를 하면은 우리 테스트 해주도록 허락해서 테스트하면 해피하겠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우리 맨사의 회원이 아닌데 맨사에 등록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맨사 회원이 되건 아니건 who cares? Who cares?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으로서 일 잘하면 좋겠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일 잘하면 좋겠는데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뉴스가 되고 저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 내용은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언론도 개입이 되고요.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들도 개입이 되고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 다 결국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인데 오늘 좀 시간을 갖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미라맥스 영화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본인의 이름을 딴 그 와인스타인 동생과 같이 만들었던 지난 일요일에 쫓겨났잖아요. 이 회사에서. 그리고 아마 어제 전세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갔을걸요. 그제 이제 본인이 시인을 했고 수많은 여성들을 과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아직도 합의 없는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합의 그 와인스타인의 얘기입니다. 헐리우드의 뭐 최고의 영화 제작자요. 저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방송 때문에 매년 봤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이 하비 와인스타인이 제작자가 이제 맨 나중에 작품상 받을 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작품상 받을 때 또 제작자가 왕이라서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같이 나와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비 와인스타인의 많은 여성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파티 같은 데 가면은 이 한 남자에게 젊은 여자들이 굉장히 막 모여서 기꺼이 그 얼굴에 키스를 퍼붓고 하는 장면도 보면서 저는 사실 거북했거든요. 뭐 서로 친밀함이라든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옷을 다 거의 벗은 것처럼 벗은 여성들이 경쟁하듯이 남자 뺨 2개에 6명, 7명씩 달라붙어서 키스하고 이런 거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봤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뒤에 드려야지 되는데 앞에 나와버렸어요. 아무튼 이 남성이 65세인데 결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그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학대하고 강간하고 해서 뭐 왜 이제 나오죠 전부 귀네스 펠트로, 안젤리나 졸리 등등 그리고 그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는 난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다 전혀 듣지 못했다 누구를 그 비즈니스 미팅을 호텔 방에서 하는 줄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 하는데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저기 메릴 스트립이 수하면 어떡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 하비 와인스타인이 어제 그래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내가 치료받겠다고 유럽으로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가고 와이프는 24살 차이죠. 이 사람이 65인가 64살인가 근데 와이프가 모델이고 회사를 갖고 있고 10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그래서 지금 아이가 7살, 4살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어제 밝히더군요. 41살이에요. 모델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그 결국은 USC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 하비 와인스타인이 $500만 기부하겠다. 왜냐하면 여성 감독을 키우는데 뭐 돈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재단 비슷하게 해서. 그런데 USC가 받겠다고 하다가 어제서야 이 돈 안 받겠다. 이제 뒤늦게 다 돈과 파워로 연결된 것이 부분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여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USC와 비슷한 이런 학교들도 그동안 많이 버락 오바마도 마찬가지죠. 어제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도 파이널리 굉장히 정말로 아무튼 역겹다라고 그 성명 같은 거 발표했는데 하비 와인스타인의 민주당이니까요. 헐리우드니까 돈, 기부금 이 사람이 모아주는 것 굉장히 많이 받고 정치인들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에서도 그랬었고 그동안 많은 증거들이 있고 스토리를 기자들이 써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론사에서. 그리고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도 이 사진들도 그가 그런 행위를 한지 몰랐다고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모를 수는 절대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이어서 어제는 그 뉴요커의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은 뻔한 거예요. 오늘 뭐 뉴욕타임스에 어제 오후부터 나온 거랑 비슷한 건데 뭐 호텔방으로 여자 배우 오라고 하고 만지고 여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뭐 하라고 요구하고 등등 해서 오디오 테이프까지 있거든요. 어떤 그 이태리 그 모델은 나 지금 너무 uncomfortable해요. 불편해요. 왜 내 가슴을 만지시나요? 했더니 이 하비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너무 습관이 돼서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하는데도 언론사에서 이제까지 보도를 해주지 않았고 어제 뉴요커의 그 아주 자세히 그동안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 배우들도 일부는 얘기를 했다가 합의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아주 알려지지 않은 배우겠죠. 이 사람이 모든 영화 뭐 펄프 픽션부터 English Patient부터 Good Will Hunting 그리고 Shakespeare's in Love, 귀네스 필트로 뭐 나중에 그 작품상 받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써주지 않았는데 이 로난 페로가
미아 페로하고 우디 알렌의 아들이잖아요. 뭐 나중에는 뭐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이 러난 페로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MBC를 포함해서 많은 곳에 심층 취재를 하는데 MBC에 본인이 보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MBC에서 거부했어요. 근데 MBC도 어떤 매체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10배로 지금 것보다 늘리기를 원했다라고도 보도를 했지만 지난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액세스 헐리우드라는 프로그램 촬영하면서 뭐 돈과 파워만 있으면 여자들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비디오와 오디오를 그 보도를 한 언론이 MBC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비 와인스타인 거는 증거가 다 있고 한데도 MBC가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광고주의고 MBC가 그 언론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업체니까 그렇게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MSNBC 이것도 또 미국이에요. MSNBC가 MBC 계열인데도 MSNBC의 레이첼 메도우가 물어봅니다. 뉴요커의 이 기사를 그동안 여배우들이 어떻게 이 남자에게 당하고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도를 한 로난 펠로우를 직접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You just said that one of these women spoke on camera back in January. Why did you end up reporting this story for the New Yorker and not for NBC News? Look, you would have to ask NBC and NBC executives about the details of that story. I'm not going to comment on any news organization's story that they, did or didn't run. I will say that.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는군요. 왜 MBC가 아니라 뉴요커에 그 기사를 썼어 하니까 오랜 동안 했는데도 그렇게 MBC가 안 해줘서 할 수가 없었다는 그 얘기예요. 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도 그렇고 MBC에서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이게 터졌으니까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Numbers are very important to Donald Trump. 아, 네. 이 얘기는 numbers, 도널드 트럼프의 넘버의 얘기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또 와인스타인이 어떤 케이스에는 본인이 취재하고 나서도 고소한다고 막 협박하고요. 그 USC에 5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완전한 그 법률가들이 뒤에 있는데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어떤 그 배우는 빛도 못 보고 나는 영화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돈 조금 받고 합의를 해버린다던가 이런 일들이 계속 그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언론 가디언은 왜 아무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스탑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칼럼니스트 조 윌리엄스 씨가 썼는데 우선 그 처음에는 남자 배우들이 그 제작자를 보호를 했어요. 굿윌 헌팅의 맷 데이먼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유명한 러셀 크로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변호사,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고 이제서야 메릴 스트립이라는 사람이 대선배 여배우 중에 여배우인데 아 나는 다른 여배우들이 그렇게 합의한 것도 몰랐고 호텔룸에서 미팅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그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면 그 피해 여성만 더럽다고 비난을 하고 등등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것이다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남자들은 파워가 있고 돈이 있어서 자기보다 조금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여성들을 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요구에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차라리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면은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디언이 사설까지 실었어요. 가디언은 이것이 분수령이고 분수령이 돼야지만 된다. 최근에는 이 킹스 스피치도 제작한 사람이거든요. 뭐 작품상을 5개나 받은 사람이니까요. 문화가 이제 변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 정치 문화가 지난 15개월 동안 많이 변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 대선 후보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뭐 여자 좀 만지면 어때?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다. 미국은. 그러나 그리고 또 그런 그 대통령의 팍스뉴스가 치어리더라고 가디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팍스 뉴스에서도 CEO 지금은 숨졌지만 몇 개월 전에 그 CEO가 수많은 여성을 그렇게 오랜 동안 희롱을 했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팍스의 빌 올라일리도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본물이 터졌다.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서 우버의 CEO도 이런 비슷한 일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도 당당히 나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하는데 어떤 여성은 그런 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득을 본다면요. 득을 보는 여성들이 득 보는 것을 멈춰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물론 여기에도 딱 어떻게 선을 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현명하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도 있고 지금 내 처지가 도저히 그 남자의 요구를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는 이제 말로라도 좋게 해결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누가 뭐라고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잣대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성들도 내가 뭐 하나 주고 뭐 하나 받고 뭐 이게 뭐가 나빠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꺼이 여러 명의 여성이 보기에 참 아름답더라 하는 그런 여성들이 이 그 힘 있다고 이 제작자의 얼굴에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에 달려들어서 옷 다 내놓고 가슴 다 드러내놓고 키스하고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이 연사 강력히 부르짖는 바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로저 그델 NFL 커미셔너가 NFL 구단주에게 편지를 다 보냈어요. 구장에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선수들은 모두 일어나야지 된다. 32개 그 리그 오너들에게 전부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그 풋볼 게임의 파워를 위협하고 선수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서 팬들에게서부터도 분열되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FL의 그 룰북에는 이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대요. 그런데 게임 그 운영 매뉴얼이라는 조금 그보다 낮은 단계의 매뉴얼이겠죠. 그 매뉴얼에는 그런 게 있기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 그 뉴욕에서 만나서 의논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도 선수들이 그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벌을 주는가 하는 것까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기고 있다고 앞에 헤드라인에 말씀을 드렸고요. 선수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국가를 모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 그 선수가 한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아니라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나라가 정말로 심각할 때는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가 그 중요하다면은 그 나라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애국심이 일어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가 존중스러운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피부 색깔 때문에 피부 하얀 사람이 피부 까만 사람을 마구 총질을 한다. 하얀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피부 색깔 까만 NFL의 흑인 선수들이 하는 얘기였지 우리가 국기를 모독하고 국가를 모독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전국 유색인종 지위 그 향상협의회에서 이게 그 헌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게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라고 했고 그리고 ESPN에 또 다른 그 여성 그 호스트 한 명이 2개월 정직됐다고 2개월이 아니라 2주일 정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달라스 카우보이즈 그 구단주가 선수들에게 다 그 일어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그럼 달라스 카우보이 뭐 보이콧해라 이런 비슷한 트윗을 했기 때문에 2주일 정직이 됐는데 또 다른 그 진행자요 마이클 윌본이라는 진행자 그 여성 그 정직당한 여성과 같이 그 호스트하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Pardon the Interrupt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라고 하는데 저는 프로그램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 선수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달라스 카우보이 그 오너에게 내가 얼마를 페이하든지 너희들은 나와 동등하지 않아 하는 마치 그 농장주처럼 그 슬레이브 오너처럼 노예주처럼 그 달라스 카우보이 오너 제리 존스가 그같이 선수들에게 명령한 것이다라고 ESPN의 호스트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저나 뭐 이래저래 풋볼은 참 요즘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주는 그 로스앤젤레스 차저스 같은 경우, 뭐 로스앤젤레스 램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경기장 많이 그 비던데요. 그야말로 뭐 50년 넘게 샌디에고에 있다가 왔죠. 로스앤젤레스로 첫 시즌부터 막 비어 있던데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취향도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나중에 그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또 보기도 하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 램스도 마찬가지고 그 남가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시즌 아직까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도 그렇고 꼭 이 국기에 대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월드컵을 보시는 분들은 내년은 한국을 응원하나 미국을 응원하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2018년 월드컵 진출에 미국이 실패했습니다. 트리니데드 타바고와 겨뤄서 졌어요. 어제 최소한 그 비기기는 했어야지만 됐는데 랭크 28위인 미국이 랭크 99위인 국가에 져서 2대1이었었죠, 어제. 그래서 1986년 이후에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을 못해요. 7년이 아니라 7번 연속 출전을 하다가요. 그래서 그것도 또 내년엔 러시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못하게 됐고요. 미국 그 여성 축구는 뭐 랭크 1위니까는요. 아무튼 남자 축구팀이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고민 하나는 내려놓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 가서 정말 그 오랜 동안 그 러스트벨트였는데 힘든 것을 많이 겪었잖아요. 제조업 사라지는 것을 봐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트러커 운전기사 등을 위한 세금 감면안 그리고 여러 가지 제조업을 일으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업계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간 테크놀로지와 로봇가 일자리를 없애는 거지 세계화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의 문제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훨씬 크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조업도 펜실베니아보다 뉴욕에서 더 잘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과 테크놀로지 같은 것을 함께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주변에 아주 그 빨리 되는 그 고속 인터넷 연락망 같은 것도 연결망 같은 것도 있어야지 되는데 러스트벨트는 돈이 오랜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안 돼서 그러는 아주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주 그 북가주 불 아직 원인도 모르고 뭐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아니라 75년을 함께 생활한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산불로 숨졌답니다. 7월 달인가요? 언젠가 아내가 5년 전에 이제 그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엄마 두고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들의 얘기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